안녕하세요. MTN 한결사단의 신은경입니다. 오늘 스토리텔링 시간에는요, 최근에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던 거 위주로 좀 구성을 해봤어요. 최근에 정유주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분명 2분기 실적보다 좋다고 하는데 주가 흐름들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이 정유주의 주가 흐름들을 보기 위해선 당연히 정유사들의 수익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스토리텔링 시간에서 한번 다뤘었던 내용이죠. 이 정유사들의 경우에는 이 정유사 수익 구조가 바로 이 정제 마진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원유를 도입을 해서 옵니다. 이 원유를 가열을 하게 되면 끓는 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뭐 가솔린이라든지 나프타, 등유, 경유 등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나뉘어진 것들을 판매하는 게 바로 정유주들이 마진을 남기는 수익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면 원유를 좀 저렴한 가격에 도입을 하는 게 좋겠고 판매할 때 가격은 높은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유사들의 이 수익을 좌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들이 바로 유가의 흐름들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정유사들이 이제 SK이노베이션, S-오일, GS칼텍스 이 세 개예요. GS까지. 아직까지 현대오일뱅크는 상장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만 먼저 좀 볼게요. 자, 우선은 GS입니다. 최근에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 S-오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 내 뉴스 보면 Q3의 원자재주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든지 그리고 정유사 3분기에 숨통 트이나 내지는 S-오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순이익 흑자 전환 전망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봤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정유주를 홀딩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 고민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요. 해외에서 원유를 도입을 해오죠. 그때 당시 이제 원유가를 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원유가 송금했을 때 당시의 유가 흐름들이 있겠죠. 그때 당시 시가로 원유가를 송금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유조선이 도착하는 데까지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럼 그 사이에서 유가 흐름에 따라서 정제 마진 자체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예를 들어 이때 당시 4월 초입니다. 4월 초에 배럴당 120달러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원유값을 송금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언제쯤 들어오겠어요? 요때쯤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때가 배럴당 100달러. 그러면 조금 더 비싼 값에 들여와서 조금 더 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판매가가 낮아지게 되니까 정제 마진도 악화된다는 거죠. 반대로 지금 6월 말에 저점을 찍고 유가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자, 이때 당시에 만약에 원유가를 송금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배럴당 90달러의 원유가를 송금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배럴당 110달러 정도라면 이 사이에서 정제 마진이 조금 더 많이 남길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유 도입하는 그 시점의 시차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유가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유사들에게는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측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유가 흐름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 국제 유가가 지금 여기까지가 2분기예요. 2분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유가가 하락했으니까 정유주의 실적이 별로 좋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3분기입니다. 그럼 2분기 대비해서 3분기는 당연히 흑자 전환을 하겠죠. 많은 정유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왜 이 상태냐? 이겁니다. 기대치보다 실적이 낮았기 때문이에요. 자, 실제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매 분기별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빠르게 주가가 바로 급등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SK이노베이션의 이번에 영업이익을 볼게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9,200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올해 2분기에 마이너스 1,000억 원 가까이 적자가 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7,300억으로 굉장히 제대로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기대치는 8,000억 정도였거든요. 자, 이번에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작은 영업이익이 나왔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이런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에 따라서 지금 브렌트유로 대체를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이란산 원유를 많이 사용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다른 원유보다 조금 더 유가가 저렴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비싼 브렌트유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이게 7, 8월 생산 과정에 투입되면서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조금 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유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요. 지금 현재 최근에 유가 꾸준하게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다시 유가 흐름들이 좀 주춤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가가 주춤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오펙에서 원유를 증산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자,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공급만 늘어나게 되면 유가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유가가 하락하겠죠. 자, 뿐만 아니라 실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증산을 하더라도 유가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실수요가 지금 아직까지는 증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역시도 당분간은 이 유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투자 포커스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2월 12일에 오펙 회의에 감산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지금 국제 유가 및 정제 마진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10월에서 11월 정유업체 주가의 조정기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좋을 거고요. 조금 더 길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의 경우에는 4분기에는 석유화학 제품의 계절적인 성수기다라는 측면과 수요 회복에 따른 가격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정유주들 내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될까 혹은 홀딩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느냐 혹은 좀 짧게 보느냐의 그 차이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일단 정유주들은 조금 더 홀딩을 하거나 더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좋고요. 다만 한두 달 정도 보는 단기 대응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다른 종목에 조금 집중을 했다가 다시 방향성 잡았을 때 들어오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중장기로 보고 있는지 조금은 짧은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정유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장 종목 특선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